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밥을 먹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했습니다. 자, 나는 주어입니다. 밥을 목적어, 먹다라는 서술어입니다. 동사 서술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품사와 문장 내에서 그 품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자, 나는 명사고 너는 조사입니다. 밥은 명사고 을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먹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각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와 는이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밥, 을이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자 보세요. 영어로 SOV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는 항상 이 동사가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로 끝납니다. 이 다로 끝나는 어미가 수시로 바뀐다,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베트남어를 책을 사서 기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길 보면은 또이 안꼼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안이 동사예요. 먹다라는 거예요. 꼼은 밥입니다. 나 먹는다 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면 어순이라고 그러죠. 어순. 워드 오더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한자입니다. 어순. 워드 오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예문을 갖고 여기서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이와 같은 또이 안꼼이라고 하는 베트남어의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과연 어떻게 만들까? 한국어는 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기 베트남어는 어떻게 만들까 하니까 여기에 꼼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사를 써서 이걸 만들더라. 그래서 꼼 안이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먹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인도네시아는 띠당마칸입니다. 먹지 않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면은 먹다가 되고 그다음에 요게 띠닥이 지 않다가 돼서 먹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각국의 언어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와 같이 긍정문을 부정문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어떠한 패턴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명심하고 기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자유자재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포지티브 센텐스를 네거티브 센텐스로, 다시 부정문을 또 긍정문으로 만드는 이런 훈련을 되고 능수능란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과거 문장을 갖고 부정문으로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라고 하는 동사의 다가 어미이기 때문에 얻다라고 하는 어미로 바뀝니다. 그렇죠? 먹었답니다. 이건 과거죠.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먹었다는 긍정문입니다. 이거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이 얻다는 동사가 어미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저기 할 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먹다가 부정문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다? 지 않다가 붙었습니다. 지 않다. 오케이. 그러면 얻다가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먹지 않았다. 자, 요것이 지 않았다 이렇게만 바뀌면 됩니다. 즉 이거는 얻이나 다는 얻은 요거는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인데 복잡합니다만은 우선은 얻다가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놀았다 또는 놀았다, 놀다 놀았다, 자다 잤다. 그런데 여기서 왜 얻다와 쌍시옷이 되느냐 하면은 동사가 예를 들면은 자 보십시오. 자다가 있습니다. 슬리핑. 자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과거형으로 만들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에다가 쌍시옷을 붙이고 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쪽에 붙어가지고 잤다라고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다라고 하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만들 때는 쌍시옷에 다를 붙여서 다라고 하는 어미가 이렇게 바뀌면은 잤다라고 하는 과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과거 시를 만들 때도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먹다는 먹이라고 하는 그 동사의 간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자음으로 끝나죠. 자다는 모음으로 끝납니다. 모음.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나올 때는 과거 시제를 할 때는 얻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제로 바뀌는 겁니다. 먹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앞에 받침이 있을 때는 얻다가 되고 모음으로 끝날 때는 그냥 쌍시만 붙입니다. 이렇게 과거형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먹었다를 하고, 자, 여기에 긍정문의 과거입니다. 먹었다를 과거형의 부정문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바뀌어지면 됩니다. 먹에다가 지를 붙이고 안았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먹었다, 먹지 않았다. 놀다, 놀았다, 놀지 않았다. 잤다, 자지 않았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이 과거 시제도 똑같이 이 어미만 다가 얻다로 바뀌고 얻다가 지 않았다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과거 시제의 부정문으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나는 가다라고 하는 문장을 갖고 미래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자, 나는 가다인데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미래형은 뭐뭐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가다의 미래형은 가다의 간에다가 리을에 것이다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미래형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학교에 내일 갈 것이다. 자, 갈 것이다. 이렇게 되죠? 가다라고는 기본형이 미래형으로 바뀔 때는 리을 것이다, 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갈 것이다고 하는 긍정문을 뭘로 바꾸냐?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문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쓴다고 그랬죠? 지 않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거를 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바꿔주면 됩니다. 자, 않을 것이다. 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 것이다가 붙어서 이게 미래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다라고는 기본형이 나는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문으로 바뀌고 다시 이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바뀔 때는 갈 것이다가 가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패턴이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못 가다 안 가다를 여기서는 얘기를 안 드립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못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를 설명을 드려야 헷갈리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정문을 만드는 패턴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 진행형도 미래형도 부정문으로 만들어지죠. 지 않을 것이다. 자, 먹지 않을 것이다, 놀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자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자, 그 다음에는 자 미래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을 갖고 진행형 긍정문을 다시 한번 부정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죄송합니다.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진행형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자, 나는 자, 잘 보십시오. 나는 이게 주어입니다. 너는 강의를 열심히 제가 천천히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기 연습도 하고 하라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듣고 있다. 듣다.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주어입니다. 강의를 목적어입니다. 열심히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있다는 현재 듣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장을 진행형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정문으로 바꿔라. 자, 그러면 부정문으로 바꿀 때는 나는은 안 바뀝니다. 또 강의도 안 바뀝니다. 열심히도 안 바뀝니다. 뭐만 바뀌느냐? 여기서 고있다만 바뀝니다. 요 듣다도 안 바뀝니다. 자, 그죠? 그러면 바뀌지 않는 거는 나는 주어, 강의를 목적어, 열심히 부사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만 바뀔까요? 동사만 바뀝니다. 동사의 어미 고있다가 뭘로 바뀌느냐? 그랬죠? 부정형을 만들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지 않다만 붙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 않다. 자, 그러면 고 있다를 어떻게 바꾸죠? 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오,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기억을 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에 고있다를 붙이고 그거를 긍정의 현재 진행형을 고있지 않다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자, 아기가 방에서 자고 있다. 부정문을 만들려면 아기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다. 그죠? 자, 놀다도 그런 겁니다. 놀고 있지 않다. 먹다 먹고 있지 않다. 그죠? 강의를 듣고 있지 않다. 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좀 열정적으로 배워서 남보다 빨리 한국어를 유창하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물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는 한 단계 한 단계씩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하게 외국어를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럽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착실하게 가는데 그 첫 단계부터 착실하게 기초를 다져가면서 올라가야
그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고이따 현재 진행형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는 나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를 부정문으로 만들면은 나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지 않다. 그죠? 그렇게 바꿔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항상 부정문을 만들 때는 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부정문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형이든 또는 미래형이든 과거형이든 현재 진행형이든 그 끝에 지 않다, 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패턴으로 바꿔주면은 훌륭하게 부정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